주영채 씨. 아니, 차정원 씨라고 해야겠군요. 차갑게 깔린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건양그룹 이사회실. 진태석 회장의 낮고 묵직한 한마디는 칼날처럼 모든 이의 가슴을 베어내며 얼음 같은 정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선은 맹수처럼 예비 며느리 주영채의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그녀의 미소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채 씨가 차정원이라니요? 진세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와 약혼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혼란으로 뒤엉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약혼이 지금은 악몽 같은 폭로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혜라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려 테이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갑게 정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이네요. 한영순 씨. 아니, 한혜라 부회장님. 정원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진태석을 넘어 자신의 생모 한혜라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순간 헤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몰라야 했던 이름 한영순. 그 이름을 따르자 복수의 화신처럼 나타난 여자가 불러낸 것입니다. 진태석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회의실 벽을 때릴 만큼 무겁고 거칠었습니다. 감히 내가 복수라도 하겠다고 이 집에 발을 들여. 내 아비 그 살인자 차기범은 어디에 숨어있나? 그의 울부짖음은 이사회실을 뒤흔들었지만 정원은 오히려 더욱 차분했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스크랩북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살인자라. 그 살인자를 만든 분이 바로 회장님 아니십니까? 제 아버지는 지난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요. 스크랩북이 펼쳐지자 낡은 신문 기사들이 드러났습니다. 차기범 살인 혐의로 구속. 결정적 증거 확보. 그리고 기사 옆에 빨간 잉크로 휘갈겨 쓴 단어가 있었습니다. 완료. 그 필체는 낯익었습니다. 진태석이 회의록과 서류에 늘 남기던 서명체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이사회실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으로 폭발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건양그룹 본사 회장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쏟아져 들어왔지만 진태석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들 세훈의 약혼녀 주영채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기시감. 25년 전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가 겹쳐졌습니다. 그 미소 위로 겹쳐 보인 것은 한영순과 그녀가 데리고 있던 어린 딸 수아의 얼굴이었습니다. 구 실장. 네, 회장님. 주영채라는 아이. 다시 파봐. 태어난 곳부터 자라온 환경, 가족관계까지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전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차기범. 그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구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출소했습니다. 조미양이라는 여성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히? 진태석의 눈빛은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25년 전 그는 분명히 차기범을 완벽히 무너뜨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의 존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그 시각 건양가의 화실. 한혜라는 정원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쥐는 방식, 선을 긋는 손목의 섬세함, 집중할 때 살짝 찌푸리는 미간. 모든 것이 25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딸 수아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원이 완성한 그림은 작은 집, 나무 그리고 손을 잡은 세 사람의 실루엣. 그것은 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가족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영채야.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헤라의 목소리는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좋아했어요. 따로 배운 적은 없지만요. 그 순간 헤라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 같은 아픔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아 역시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놀라운 재능을 보였던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99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 어두운 조명이 드리운 공간, 술에 취한 남자의 숨이 거칠게 끊어지고 있었다. 피가 흥건히 번져있던 방 안에서 젊은 진태석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피 묻은 재떨이가 들려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한순간의 분노, 우발적 폭력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다. 차기범. 당시 진태석의 라이벌이자 한영순을 두고 대립하던 사내였다. 태석,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나 태석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불과 며칠 뒤,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력 사업가 살해 사건, 용의자 차기범 긴급 구속. 검찰의 발표, 경찰의 수사 자료, 목격자의 증언. 모든 화살이 차기범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증거와 진술은 진태석이 만든 완벽한 각본이었다. 매수된 목격자, 조작된 혈흔, 변조된 시간 기록. 심지어 사건 당일 호텔 CCTV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고장 나 있었다. 그 뒤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진태석. 살인자요? 정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지난 세월의 원망과 증오가 실려 있었다. 제 아버지가 살인자라뇨. 진짜 살인자는 바로 이 자리 회장님 당신 아닙니까? 그녀는 스크랩북 옆에 또 다른 두꺼운 파일을 꺼내 놓았다. 안에는 당시 사건의 조작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가득했다. 매수된 목격자들의 번복 진술서, 검찰 내부에서 은밀히 주고받은 메모, 진태석 비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뭉칫돈 기록. 보세요. 이게 다 당신이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진짜 살인자. 그만해. 제발 그만해. 세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그의 눈에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무자비하게 밀려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정원은 세훈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애절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미안해요, 세훈 씨. 하지만 이건 진실이에요. 당신이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이제는 밝혀야 할 진실입니다. 세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의 진실 사이에서 갈갈이 찢기고 있었다. 태석 씨, 정말이에요? 정말. 기범 씨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한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바라봤다. 눈빛은 배신감과 절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당신, 어떻게 25년 동안 날 속일 수가 있어요? 진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터져나왔다. 그래, 맞다. 내가 그랬다. 그놈만 없으면, 그놈 차기범만 없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난 널 위해서 한 거야, 혜라. 그 고백은 회의실을 무너뜨리는 폭탄과 같았다. 행복? 정원은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눈물이 섞인 증오의 미소였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제 아버지를 죽이지도 않은 살인자로 만들고 제 삶을 짓밟고 제 어머니를 빼앗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사회실은 더 이상 숨조차 쉴 수 없는 지옥 같았다. 그 순간 구 실장이 숨죽인 채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태석의 금고 속에 감춰져 있던 내부 문서. 회장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1999년 11월 3일. 목격자 A 진술 확보. 차기범이 방에서 뛰쳐나온 것을 봤다고 증언. 지급 완료 5천만 원. 1999년 11월 5일. 증거물 혈흔 변조 완료. 완료 서명 진태석. 정원은 이를 움켜쥐고 외쳤다. 보세요. 이게 증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진짜 범인입니다. 아버지. 세훈은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그의 눈물은 뜨겁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무고한 사람을, 우리 가족을.
그러나 태석의 눈빛에는 후회보다 오히려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세훈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세상은 약한 자를 삼켜야 강한 자가 산다. 차기범 따위는 내게 걸림돌일 뿐이었다. 정원은 세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절망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선택하세요, 어머니. 25년 전처럼 도망치고 외면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엄마가 되어주실 건가요? 헤라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정원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수아야, 내 딸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라도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그러나 그 순간 한강가의 허름한 식당. 차기범은 낡은 금고를 열고 있었다. 안에는 25년간 감춰온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수아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지. 이제 이아비가 나설 차례다. 그의 눈빛은 25년 전보다 더 뜨겁고 단단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강변 허름한 식당. 밤하늘의 불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가운데 차기범은 낡은 금고를 열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눈빛은 한없이 단단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두꺼운 노트, 그리고 수십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모두가 그가 옥중에서 기록한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태석, 내가 아무리 세상을 속여도 진실은 살아남는다. 이제 그날이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의 한을 이겨낸 듯 낮고 굳세었다. 그 시각 건양그룹 응접실. 진태석, 한혜라, 진세훈, 그리고 차정원. 네 사람 사이에는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석은 여전히 오만한 웃음을 지으며 정원을 노려봤다. 증거? 내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나? 이건 다 꾸며낸 소설일 뿐이다. 정원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그렇다면 곧 오실 분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죠. 이 집의 진짜 주인공이자 당신이 짓밟은 사람 말입니다. 문이 열리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한 남자가 들어섰다. 흰머리로 세월의 흔적을 이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차기범. 태석아. 그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진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결코 마주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사내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내가 만든 거짓이 25년을 갉아먹었다. 내 인생을, 내 딸을, 그리고 영순이를. 정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차기범. 내가 아직도 살아있었군. 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달라지는 건 없다. 세상은 이미 널 살인자로 기억하고 있어. 널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자 기범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테이프를 꺼내들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그날 내가 직접 내게 했던 말을 세상 앞에 들려주지. 버튼이 눌리는 순간 테이프 속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차기범만 잡히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영순도 결국 내 옆에 남을 거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세훈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존경과 사랑이 뒤섞였던 아버지의 모습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그런 짓을. 그의 울부짖음은 가슴을 찢어놓을 만큼 처절했다. 정원은 세훈을 향해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세훈은 차갑게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배신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태석 씨,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그랬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 다 거짓이었군요. 기범 씨, 수아, 나 다 망쳐버렸어.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섰다. 엄마, 이제라도 선택하세요. 25년 전처럼 또다시 외면하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주세요. 진태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내가 그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놈만 없으면 난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할 수 있었을 거야. 그의 고백은 곧 자멸의 외침이었다. 기범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심판을 받을 차례다, 태석. 세호는 침묵 속에 정원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었지만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있었다. 정원 씨, 아니 수아 씨, 난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을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잃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하죠? 정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훈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우리의 사랑도 이 진실 앞에서는 시험을 받아야만 해요. 그 순간 구 실장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언론이 이 사실을 이미. 회의실 창문 너머로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다. 이미 폭로는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정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끝입니다, 진태석 회장님. 당신의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회의실 창 너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차기범 사건, 진태석 회장 조작 의혹, 건양그룹의 충격 스캔들. 기자들의 외침은 이미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실시간 속보 자막이 텔레비전 화면을 뒤덮었고 인터넷 포털은 불과 몇 분 만에 기사로 뒤덮였다. 속보 건양그룹 진태석 회장, 25년 전 살인 누명 조작 정황 드러나.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난 이 나라를 움직여온 사람이야. 누가 감히 나를 무너뜨려. 진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 너머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권위와 힘이 담기지 않은 추락하는 자의 절규였다. 정원은 차갑게 일갈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 아버지의 억울함과 제 삶을 짓밟은 죄. 이제는 세상 앞에서 대가를 치르셔야죠. 한혜라는 흐느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는 25년간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왔다. 수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한 게 엄마의 가장 큰 죄야. 이번엔 절대로 널 놓치지 않을게. 정원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그 한마디를 들었다. 엄마. 그러나 그 감격의 순간에도 진태석은 눈을 치켜뜨며 포효했다. 혜라, 너까지 날 배신하는 거냐? 넌 내 곁에 있어야 해. 넌 내 아내야. 세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에 젖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다 거짓이었습니까? 저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겁니까? 그는 절망 속에서도 정원을 바라봤다.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다. 정원 씨, 아니 수아 씨,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훈 씨, 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진실 없이는 우리 사랑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마이크들이 쏟아졌다. 회장님, 25년 전 사건 조작하신 겁니까? 차기범 씨는 무고했던 겁니까? 딸 차정원 씨는 복수를 위해 건양가에 들어온 겁니까? 태석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차기범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차기범입니다. 25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15년을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딸과 함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강렬하게 번쩍였다. 세상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 안 돼.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난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이다. 태석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서류를 쓸어 담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검찰 관계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그를 포박했다. 진태석 회장님, 살인 누명 조작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혜라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흐느꼈다. 세호는 눈을 감고 고통을 삼켰다. 정원은 굳게 선 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기범은 딸의 손을 감싸며 눈물을 글썽였다. 수아야,
이제 됐다. 아버지가 드디어 널 지켜냈다. 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우리 이제 함께 시작해요. 건양그룹 본관 밖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진태석을 태우고 떠나갔다. 플래시 속에서 그의 얼굴은 이미 권력자의 것이 아니었다. 오만과 야망으로 가득 찼던 제국의 왕은 이제 쇠사슬에 묶인 죄인일 뿐이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었다. 사랑과 진실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정원과 세운 25년 만에 딸을 되찾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헤라. 모두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정원의 독백이 흘렀다. 복수는 끝이 아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것. 사랑과 진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또다시 시험을 받아야 한다. 구치소. 철창이 덜컹 소리를 내며 닫히자 진태석은 차가운 바닥에 앉았다. 수갑은 벗겨졌지만 그가 가진 권력과 지위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음울하고 날카롭게 빛났다. 차기범, 차정원, 너희가 날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벽에 기대 앉아 씩 웃었다. 그리고 곧 면회를 요청했다. 구 실장, 넌 아직 나와 함께하지. 창문 너머로 나타난 구 실장은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아니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독처럼 차가웠다. 밖에 있는 내 사람들, 언론을 조작해라. 이건 단순한 음모라고 흘려라. 차기범과 정원, 그들이 거짓을 꾸며낸 것이라고. 그의 계획은 감옥 안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한강변 밤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정원은 강의로 비친 불빛을 보며 홀로 서 있었다.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세운의 절망 섞인 눈빛이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다. 세운 씨, 나를 미워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 진실만은 거짓으로 덮을 수 없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졌다.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 정원 씨, 세운이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슬픔이 겹쳐 있었다. 당신이 옳았다는 건 알아요. 아버지가 저지른 죄. 이제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정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세운 씨, 우리 사랑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운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 손은 이내 허공에서 멈췄다. 한혜라는 집무실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25년 전 수아가 그려주었던 그림과 헤어진 날의 작은 머리핀 그리고 영수증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흐느꼈다. 수아야, 엄마가 이제라도 널 지킬게. 너를 다시 잃는다면 그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을 거야. 그녀는 곧장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건양그룹 부회장 한혜라입니다. 25년 전 사건, 저는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그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저는 제 딸, 차정원을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차기범 씨를 위해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숨김이 없는 진짜 모성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러나 구치소 안 태석은 신문을 보며 비웃었다. 헤라, 결국 딸 편에 서는군. 좋아. 그렇다면 널 함께 무너뜨려주마. 그는 은밀히 변호사에게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차기범과 한혜라, 그들의 관계를 파헤쳐라. 특히 영순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의 비밀을. 태석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또다시 꺼내 세상을 흔들려 하고 있었다. 늦은 밤 세우는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정원에 대한 사랑이 교차하고 있었다. 내가 뭘 선택해야 하지? 아버지를 버릴 수도 정원을 버릴 수도 없어.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진태석. 아들아, 넌 내 편이어야 한다. 날 버리면 넌 아무것도 남지 않아. 세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하지만 난 정원을 사랑합니다. 이젠 그게 내 진실이에요. 그날 밤 정원의 집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낯선 인물이 은밀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역시 태석 회장의 말이 맞았군. 이 여자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어. 새로운 음모가 정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정원은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다. 아버지의 복수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을 잃을까 두려운 여인의 불안도 함께 서려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다가오는 발걸음, 그리고 또다시 뒤흔들릴 운명. 구치소 음습한 공기 속에서 진태석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신문을 읽으며 중얼거렸다. 차기범 차정원. 날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권력은 어디에나 스며드는 법이지. 그때 변호사가 들어왔다. 태석은 작은 봉투를 내밀며 속삭였다. 이걸 언론사 두세 곳에 흘려라. 그리고 한혜라.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 25년 전 영순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 그녀가 감춰온 모든 걸 세상 앞에 드러내라. 변호사는 난감한 듯 눈을 굴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의 권력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한혜라는 기자회견 이후로 세상의 눈총을 견뎌내야 했다. 남편의 죄를 알고도 침묵한 여인. 부회장의 자격을 잃은 인물. 그러나 그녀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오직 한 가지, 딸 정원과의 관계만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원의 집 앞을 찾았다. 문이 열리자 딸의 놀란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 혜라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정원을 껴안았다. 수아야. 이제야 내 앞에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구나. 늦어서 미안해. 너무 늦게 돌아와서. 정원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혜라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번엔 나를 놓지 마세요. 세우는 술집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아버지는 살인 누명을 조작한 범죄자였고 약혼녀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모든 게 무너진 현실 속에서 그는 방향을 잃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아버지. 아들아, 넌 내 편이어야 한다. 정원은 우리 가문을 파괴하려는 여자다. 그녀를 믿는 순간 넌 모든 걸 잃는다. 세우는 휴대폰을 힘껏 내려놓았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아버지. 난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할 건 권력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여자예요. 그러나 태석의 음모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언론은 또 다른 폭로를 터뜨렸다. 속보아내라 부회장, 25년 전 사생아 출산 의혹. 단독 그녀가 버린 딸 차정원이었나? 기사는 혜라를 무너뜨리려는 태석의 작품이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혜라를 끌어내려 자신의 파멸을 분산시키려 했던 것이다. 혜라는 기사를 읽고 그대로 무너졌다. 세상 앞에 들춰진 과거는 그녀에게 또 다른 족쇄였다. 정원은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욕해도 이제라도 우린 함께해요. 혜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 정원의 아파트 앞. 세훈이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정원 씨. 아니, 수아 씨. 우리 정말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너무 커요. 하지만 당신을 잃는 건 더 두려워요. 정원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세훈 씨. 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겼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치소 안 태석은 전화를 건네받았다. 보고를 들은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언론은 혜라를 물어뜯고 정원은 또다시 세상 앞에서 의심받게 될 거다. 세훈도 결국 흔들리겠지. 나는 감옥에 있어도 이 게임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그의 웃음은 차갑고 무시무시했다. 정원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석은 감옥에서도 움직이고 있어. 이번엔 내가 끝을 내야 해. 거울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사랑을 지키려는 여인, 가족을 되찾으려는 딸의 얼굴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아침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속보 아내라 부회장, 25년 전 사생아 출산 의혹. 단독 그녀가 버린 딸, 바로 차정원. 기자들은 헤라의 집과 회사 앞에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많은 질문들이 날아왔다. 부회장님,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버린 아이가 지금의 차정원 씨 맞습니까? 25년간 그 아이를 찾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헤라는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다. 정원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다. 저는 차정원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한혜라 부회장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켜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가 연신 터졌다. 정원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구치소 안 진태석은 신문을 들고 비웃었다. 역시 여론은 내 편으로 돌아오는군. 정원, 넌 절대 건양가의 며느리가 될 수 없어. 사생아 딱지를 달고선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의 웃음은 철창 너머까지 퍼져나갔다. 세훈은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들의 시선을 받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비난이 교차하고 있었다. 부회장님의 약혼녀가 사실 사생아라던데 이제 건양가 후계자의 입지는 끝난 것 아니겠나? 세훈은 이를 악물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까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정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세훈 씨, 기사 때문에 많이 힘들죠? 세훈은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다. 정원 씨, 나도 당신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정원은 눈을 감고 대답했다. 세훈 씨, 우린 세상의 시선보다 더 강해야 해요. 그게 아니면 우리 사랑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 헤라는 홀로 자신의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25년 전의 서류와 수아가 남긴 그림, 그리고 태석이 은폐했던 증거 일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수아야, 이번엔 엄마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내 아버지 기범씨, 그리고 너를 위해 내가 죗값을 치러야 해. 그녀는 곧장 검찰청으로 향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저는 건양그룹 부회장 한혜라입니다. 25년 전 남편 진태석이 저지른 죄를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이제 그 죄를 함께 짊어지고자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순간 세상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정원은 어머니의 결정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엄마, 왜요? 왜 이제 와서 스스로 죗값을 치르려는 거예요? 우린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또 날 떠나려고요? 헤라는 눈물로 대답했다. 수아야, 이번엔 떠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죄를 인정해야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진실은 숨길 수 없고 난 이제라도 너의 엄마로서 바로 서야 해. 정원은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혼자 남겨두지 말아요. 정원은 세훈을 찾아갔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세훈 씨, 엄마가 자수했어요.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세훈은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원 씨, 난 여전히 흔들려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는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정원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다. 속보 차기범, 25년 전 사건 외 또 다른 범죄 연루 의혹. 단독 구치소 내부 문건 유출. 배후는? 기사는 조작된 것이었지만 여론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석은 감옥에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난 끝내 무너지지 않아. 정원은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태석, 당신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군요. 하지만 이번엔 내가 끝을 내리겠어요. 내 사랑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타올랐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마지막 전쟁만이 남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언론사 카메라가 몰려들고 수많은 시민들이 법정 앞을 가득 메웠다. 오늘은 진태석과 한혜라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날이었다. 피고인 진태석 입장. 피고인 한혜라 입장. 법정 문이 열리자 태석은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여전히 당당한 척했지만 수갑에 묶인 손목이 그의 추락을 증명했다. 그 뒤를 따라 헤라가 들어왔다. 흰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방청석 맨 앞자리. 정원은 아버지 차기범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엄마. 마침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키려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었다. 세훈도 방청석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사랑하는 여인과 아버지의 몰락 사이에서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다. 피고인 진태석은 25년 전 사업가 박성호 살해 사건에서 차기범 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증거를 조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목격자를 매수하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또한 최근 교도소 내에서 언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그러나 태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거짓이다. 모두 꾸며낸 소설이다. 차기범과 정원, 그 부녀가 내 명성을 시기에 꾸민 음모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지만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제지했다. 피고인 진태석, 자리에 앉으십시오. 태석은 이를 악물며 앉았지만 여전히 눈빛은 도끼로 차 있었다. 검찰 측 증인석에 앉은 한혜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저는 25년 전 남편이 차기범 씨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하지만 더 큰 죄는 제 딸 수아를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순간 법정은 술렁였다.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 그녀의 속삭임은 방청석에 가만히 번져나갔다. 그러나 태석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불길한 여유가 있었다. 헤라. 결국 날 버리는군. 좋아. 그렇다면 널 함께 끌어내리겠다. 그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즉시 서류를 꺼내들며 말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차기범 씨 역시 과거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문건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정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차기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썼지만 젊은 시절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이 약점이 되어 태석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정원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기범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아야,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살인자는 아니었다. 그 진실만큼은 지켜야 한다. 세훈은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지는 파렴치한 범죄자였고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도 결백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지?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정원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여전히 애절했다. 그 순간 검찰 측이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태석의 금고에서 발견된 음성 녹취록. 차기범만 제거하면 영수는 결국 내 것이 된다. 이 모든 건 내가 완벽하게 짜놓은 각본이야. 녹취가 흘러나오자 법정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태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나는 무죄다. 그의 외침은 더 이상 힘을 잃은 광인의 절규처럼 들렸다. 방청석에서는 거짓말이다. 라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냉정하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진태석,
살인 누명 조작, 증거 인멸, 언론 조작 혐의 모두 유죄. 최종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다. 재판이 끝난 뒤 혜라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정원에게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수아야,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곁에서 끝까지 싸울게. 정원은 울음을 터뜨리며 혜라의 품에 안겼다. 그러나 호송차에 오르던 태석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정원과 세훈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무너져도 너희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리플리는 끝까지 남는 법이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언론, 시민, 관계자들로 가득 찬 방청석은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고를 준비했다. 피고인 진태석,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호송된 태석은 수의를 입고 법정 한가운데 섰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독을 품고 있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다. 피고인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25년 전 살인 누명을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차기범 씨는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도 언론을 조작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태석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다.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웃었다. 무기징역이라. 하지만 당신들도 알잖아. 내가 없으면 건양그룹은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걸. 이 나라의 경제도 수많은 사람의 밥줄도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정원을 노려봤다. 정원아, 내가 내 아들을 빼앗고 내 가문을 무너뜨렸지. 하지만 리플리의 진실은 하나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물들어 있었고 방청석은 술렁였다. 그 순간 법정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었다. 언론인 노희태였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이 안에는 차기범 씨의 또 다른 과거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비자금뿐만 아니라 90년대 초반 폭력 사건까지. 정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세훈의 눈빛도 흔들렸다. 기범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잘못 때문에 태석에게 약점을 잡혔고 결국 그가 짠 덫에 걸려 25년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딸이 제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세훈은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도 죄인, 정원의 아버지도 죄인.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지켜야 하지?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정원을 향한 애절한 감정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진태석, 모든 혐의 유죄. 최종 형량,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정원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기범은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태석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무기징역? 웃기지 마라. 나는 감옥에 갇혀도 죽지 않아. 내가 남긴 사람들, 내가 심어둔 씨앗이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그의 외침은 법정 벽을 울렸고 호송관들이 억지로 그를 끌어냈다. 혜라는 방청석에서 무너져 울부짖었다. 태석씨, 이제 제발 멈춰요. 제발. 정원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재판이 끝난 뒤 정원은 법정 앞에서 세훈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손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원 씨. 아니, 수아 씨. 난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잃는 게 더 두려워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 시련도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정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안겼다. 호송차 안. 태석은 철창 너머로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끝난 줄 알았겠지.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리플리의 이름으로 나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태석 회장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 건양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협력사들은 연이어 계약을 철회했다. 언론은 매일같이 재벌과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건양그룹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5년간 감춰진 진실, 이제는 끝났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오직 진태석의 몰락뿐이었다. 그러나 태석은 감옥 안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그는 호송차에서 외친 말을 잊지 않았다. 내 씨앗은 이미 세상에 뿌려졌다. 내가 쓰러져도 건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비자금 네트워크를 관리해왔고 그 돈과 권력은 여전히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뒤 한 언론사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다. 속보 차기범, 과거 비자금 및 폭력 사건 재조명. 단독 정원 진세훈과의 결혼 강행 의사 밝혀. 세상은 그녀를 사생아라 부른다. 정원은 또다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녀는 담담히 미소 지었지만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다. 헤라는 인터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정원. 아니, 수아는 제 딸입니다. 그 아이가 사생아라는 말은 저의 죄를 드러내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 비난은 제게 하십시오. 제 딸은 단지 억울하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려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인터뷰는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졌다. 사람들은 조금씩 입을 닫았다. 사랑을 지키려는 모성의 목소리가 세상의 냉혹한 시선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세훈은 아버지의 죄를 마주한 뒤 매일 술잔을 기울이며 괴로워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정원 앞에 무릎 꿇듯 앉았다. 정원 씨,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당신은 누명을 쓴 사람의 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겠죠.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사랑은, 내 삶은 이제 당신 겁니다. 정원은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세훈 씨, 그 말 끝까지 지켜줄 수 있어요? 끝까지. 설령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정원은 아버지 차기범과 함께 바닷가를 찾았다.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든 바다 위로 반짝였다. 아버지, 이제 자유예요. 세상도 아버지의 결백을 알았으니까. 기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수아야, 아버지는 결백했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그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받은 거야. 이제부턴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너만의 길을 걸어라. 정원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25년간의 억울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태석은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 감옥 안에서 그는 은밀히 사람을 불렀다. 계획대로 해라. 건양의 비자금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아있다. 내 피를 이은 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는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황제처럼 빛났다. 마지막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진태석, 무기징역. 모든 항소는 기각됐다. 헤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도 정원 곁을 지켰다. 정원은 세훈과 함께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딛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고 진태석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하늘,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정원과 세훈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정원이 속삭였다. 리플리, 끝내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고 했죠.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해요. 끝까지 진실을 지킨 자가 진정한 승자예요. 세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는 멀어지며 도시의 불빛을 비췄다. 그 불빛 위로 나지막한 나레이션이 흘렀다. 거짓은 언제나 진실을 이길 수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진실은 설령 늦게 도착해도 결국 그 자리에 남는다. 이것이 친밀한 리플리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다.